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철입니다. 오늘 별개로 이 시간 30분간 여러분과 함께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한 걸음만 더 앞장서가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 다 모셨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의지가 한국로파를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는 도대체 의미와 가치는 어떻게 듣게? 봉사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의 의미는 개인의 성장,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계시고 이 위대한 로타리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고 있을까요? 내년 한 해원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는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1927년 로타리가 들어와서 2027년이면은 100주년이 됐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로타리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100년을 다시 가져가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코렐리스가 1905년에 로타리를 했을 때 봉사의 정신과 친교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의미의 바탕으로는 봉사의 이상, 인간 간의 교류, 지역사회 발전,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 몸엔 초아의 봉사,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봉사의 이상은 어디 갔습니까? 친교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로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세에서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이 한국 로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과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평가주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파벌주의에 국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아날로그 세대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고는 우리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5세 미만의 젊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그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공평주의, 평등주의, 공리주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기초의 토대로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변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들은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총재래? 누가 말이지 회장이네? 누가 그 사람 요번에 말이 도의원이네? 이런 남을 위해서 사는 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대들은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을 위해 살고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공평주의, 평등주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2012년에 우리 로타리가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수는 532개 지구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2019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수가 525지구, 7개 지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수가 17개 지구가 되는 겁니다. 12년부터. 그러면 515개 지구. 2025년 결산을 보게 되면 지구수가 또 2개가 줄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냐. 근데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2030년에 가면은 우리 100만 미만으로 노타리아 회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수도 400몇 개 지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대로 이것이 노타리의 진정성을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2025년 4월 30일 날 조사된 내용인데요. 미국에 3억 4천만 명의 회원 인구수가, 근데 26만 9천 명입니다. 회원 수가. 그다음에 인도는 14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는 1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1억 2,400만 명인데 회원 수는 8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다 65세 이상이고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을 돌아봤더니 5,168만 명입니다. 그러나 회원 수는 6만 5천 명입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인구 비례할 때는. 그러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느냐? 인구 비례해서 볼 때 이런 숫자로는 위험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 한국 로타리가 가져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도표를 봅시다. 독일이 8,320만 명입니다. 그러나 회원 수는 5만 8천 명. 그 다음에 브라질은 2억 1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회원 수는 5만 1천 명. 그리고 이탈리아 5,899만 명입니다. 그러나 회원 수는 3만 9천 명입니다. 대만이 2,350만 명인데 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1억 9천, 인구가 1억 9천만 명인데 2만 8천 명입니다. 여기서 또 프랑스 6,829만 명인데 2만 6천 명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회원 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로타리가 가야 될 방향은 디지털 세대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디지털 세대를 어떻게 영입할 거냐. 어떻게 영입을 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이사님이 말씀하신 신발 시대를 열자고 구원만을 지켜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세대에 와서는 위성클럽을 활성화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위성클럽이 실패를 했습니다. 모두 실패를 했지만 디지털 세대에 맞는 위성클럽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위성클럽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건축을 해서 리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지구, 디지털 지구에 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지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디지털 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아날로그 지구에서 디지털 지구를 가보려고 했더니 제가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더라고요. 이주민. 여러분들이 이민 간다면 그 나라에 대한 언어, 문화, 정책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세대를 수용하려면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 발상, 그 다음에 가치관을 알지 못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원 증명만 해라, 디지털 세대를 영입해라, 회원을 늘려라, 어디가 몇 명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대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 지금 디지털 시대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노타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는 방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챗GPT 때 얼마 전에 무슨 시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챗GPT가 메타버스라는 시를 썼는데 지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다는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향을 잃을 거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대의 방향을 잃을 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맞으면 박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젊은 세대가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어요. 제가 눈이 좁혀면서 잘 안 보이네. 아, 나 요새 멍청비용 10만원 썼다. 멍청비용 10만원 썼다. 그때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존버해야지. 무슨 일 존버해야지. 그랬더니 친구가 아무라누 진짜. 그랬더니 친구가 냅도 트림. 자, 이게 왜 그겁니까? 그랬더니 BTS 너 한정 판매 샀냐? 주부주부. 그랬더니 물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나저나 알짝달짝 이게 무슨 얘기지? 지금 이제 디지털 세대에 오는 거야. 그럼 좋아요. 이거는 신세대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쓰는 언어를 한번 봅시다. 유튜브에서 댓글 다는 걸 보면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쉬운 것만 골라왔습니다. 인구, 실태, 부치, 실방, 실매, 불속, 설참, 못벌 이런 것들로 댓글을 달려요. 이미 구매했다. 싫다고 테러를 지속적으로 한다. 부속 취소를 한다. 실방, 실시간 방송을 본다. 실매,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한다. 불소, 불타는 소통을 뜻한다. 설참, 설명서를 참고해라. 못벌 모던 거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축받아요. 그럼 좋아요. 이거는 또 좋습니다. 일상에서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을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평생학습관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뭐냐면 오늘 무슨 모임이야? 고다비들이 다 모인대. 그래서 좋은 줄 알고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고다비들이. 이 고다비가 뭘까요? 네? 고다비들이 오늘 모여갖고 뭐 교육받는데 고다비들이 다 모인대. 고다비가 뭐냐 이거예요?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한 놈들이 모였다는데요. 네? 여기 계신 고다비들이 지금 이제 이거 보고서 그랬더니 또 뭐냐 그러면 그들 모여봤자 소용없어. 그냥 에피소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지가 머릿속에서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세대들의 현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법카 충전, 버스카드 충전했냐. 샵지, 여기 계신 샵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샵지 손 들어보세요. 샵지. 한 분도 안 계셨어? 샵지 손자, 손녀 안 보셨어? 네? 며느리 안 보셨어? 며느리 보신 분? 없어요? 이거요. 나 샵지 때문에 미치겠다. 샵지가 요번에 잔소리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를 샵지야. 시아버지를 샵지라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언어도 안 통해. 언어도. 예? 삽시에. 그럴 때 명절 때 오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 장사 말하는 거야. 산이나 눈팅 하라는 거야. 시아버지. 예? 눈팅 하라는 거야. 자, 말똥. 나는 말똥인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4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디지털 세대를 영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회원 밀려서 어떻게 선사하고 끝나? 안 와? 예? 드라마 때문에 별볼일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변화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문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언어가 또 있습니다. 코딩입니다. 여러분 코딩 할 줄 아시는 분? 코딩 없으세요? 지금 디지털 세대의 언어는 코딩입니다. 네? 코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세대의 언어를 우리는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오타리 한다.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는 필리핀 가서 봉사했다. 이것이 아니라 자, 이 코딩에 대해서 그럼 코딩이 도대체 뭐냐? 이거요 지금 디지털 세대의 언어인데요. 이걸 뭘 하느냐?
컴퓨터에다 지시 내리는 명령어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컴퓨터 디지털 세대의 무기입니다. 우리는요, 징기스칸이 전 아시아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했다. 징기스칸이 대단하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는요, 디지털로 점령된 지역이에요. 네? 여러분들 페이스북, 예? 마이크로소프트사 운영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령되어 있지, 여기에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래서 메타버스를 타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세계하고는 다릅니다. 메타, 초월, 그 다음에 유니버스 합성으로 우주를 얘기해서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학교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조 공장도 있고, 쇼핑도 있고, 관광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내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대머리 벗어진 첫 번째가 나옵니다. 가발은 뭘로 씌울 거냐 밑에 누릅니다. 그 다음에 옷은 입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눈동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눈동자는 갈색으로 할 거냐, 밤색으로 할 거냐, 무슨 색으로 할 거냐 누르라는 겁니다. 이거 겁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했더니 이것을 디자인해주고 옷 입혀주는 데가 있어요. 돈 10,000원 내면 이걸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대머리 벗어진 사람이 여기서 살똥말똥 서 있습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들어가서 우리가 봤더니 뭐냐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보니까 명품으로만 깔맞춤 쫙 한 사람이 있어요. 구찌 가방, 구찌 신발, 구찌 선글라스, 구찌 스카프, 이런 사람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면 제가 반바지 입고 가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그 메타버스 속에서 얼마 전에 뭐냐 했냐면 구찌에서 한정 판매 가방을 팔았어요. 6,500원에 팔았는데 그 가방이 얼마 전에 시소송 때문에 한정 판매로 팔게 됐어요. 50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6,500원에 사갖고 50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4명 중에 3명은 여기 가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찌 가방 2천만 원짜리 누가 들고 다니더라. 야, 참 멋지더라. 야, 누구네 샀대. 신랑 잘 만났대. 야, 참 멋지더라. 그런데요,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면 5달러만 사는데 내 캐릭터한테 대리만족으로 구찌 가방을 사서 2천만 원짜리 현실 세계에서 2천만 원 하는 걸 5달러 주고 사서 대리만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패션쇼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특정 계층이 보는 패션쇼였지만 여기는 5천만 명이 접속해갖고 패션쇼를 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내 캐릭터한테 저 옷을 입힐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뿐 아닙니다. 메타버스 속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 결혼식 추세입니다. 예식장 안 된다고 어려워할 것 없습니다. 며느리 보실 분들 메타버스에서 결혼식 올리면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타깃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속에서 맞춤형 디자인 예식장을 이렇게 디자인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3만 원 내면 디자인을 해준답니다. 그 예식장에 디자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시간 제한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반 12시에 결혼식을 했는데 이런 추세로 흘러갑니다. 그뿐 아니라 축하금도 받아요. 코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피로연도 합니다. 이 속에서 그럼 결혼식에 2천만 명, 3천만 명이 모여서 나를 축하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자 지금 이제요 소상공인이 100만 개가 없어졌대요. 거기다 투자할 거 없어요. 메타버스 속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 권리금도 붙고 이 안에서만 이제 컨설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가면 세계적인 명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세를 얻어가지고 권리금 내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은 무슨 색깔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규정집이 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도 컨설턴트가 관리를 해주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세대를 모르고 우리가 회원 영입을 한다고 어느 말에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속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메타버스 속에서 4월달에 메타버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래퍼 가수가 트랜시버 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춤을 보여주고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발표를 했는데 접속한 사람들이 몇몇 20분 공연을 했는데요. 접속한 사람이 1230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10만 명도 아니고 1230만 명이 접속을 했는데 이때 수입이 220억이에요. 220억. 예? 공연을 220억이 수입을 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팝가수가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팝가수가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사람이 공연에 참여를 합니다. 3일간 했고 공연에 참석한 사람이 7,80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800만 명. 이때 수입이 1,200억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유한 템벌리는 큰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무 심기에 참여를 하여서 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초원을 만들어 놨어요. 메타버스는 유한 템벌리는 일반적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유한 템벌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광고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봉사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시대의 트렌드를 전가하고 우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제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상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제대로 보고 노타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단자가 죽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 우리가 착취만 해왔지 창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착취만 해왔어요. 호레니스의 방법만 착취만 해왔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의미 있고 공감 있고 감동받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는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라면 갖다 주고 현수막 주고 뭐 갖다 주고 야 이거 그만하고 좀 많은 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요. 여러분이 물을 공짜로 나눠주고 물 부족 국가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주에 유동축제가 있는데 노타리안들이 가서 물을 공짜로 나눠줬더니 돈이 생겨갖고 물부족 국가를 도워서 우리 노력만 하면 된다면 이런 봉사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프리워터라는 거예요. 이 물에 이 물병에 이 물병에 광고를 해가지고요. 그냥 물을 나눠줍니다. 공짜예요. 물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물을 공짜로 받아가고 QR코드를 찍으면 그 속에서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이벤트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할 수 있게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공짜로 나눠주면 돼요. 이 물만 그 대신 환경에 지장이 없는 알루미늄 캔이나 이 종이 케이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이벤트랍니다. 그랬더니 이 효과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가 정말 효과적인 광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디지털 세대도 참여해서 내가 지나가다가도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물을 다 받았다. 물 받아서 기부했다라는 챌린지 사이트에 올려갖고 300만 명이 접속을 하고요. 광고회사에서 이 광고를 의뢰하는 데를 효과를 봤더니 10배가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광고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대기. 네? 이런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좀 봉사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기업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기부에 동참을 하고 우리는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우리가 100년 된 노탄이라면서요. 네?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노타리가 그냥 우리가 포레니스만 착취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동안 좋습니다. 시장에서 문제점이 생겼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도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창출
혁신해내고 변화하고 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세대에 맞는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난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못하는 손을 댑니다. 이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변화와 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파도 같은데 디지털 시대래 AI 시대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바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서 진정성을 갖고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꿔보자고요. 네? 바꿔서 우리가 좀 합시다. 그래서 자 어디에 문제가 있든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생각의 정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복창을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 걸음만 더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